포장의 모든 것, 모든 포장은 패키징 플랫폼으로 통한다의 올패키징입니다. 지난주에는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해 환경 관련 이벤트와 소식이 많았습니다. 환경은 포장 산업계에 있어 중요한 이슈입니다. 책임, 변화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심을 가지고 정책 변화를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6월 셋째 주 올패키징 TV 패키징 주간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부가 6월 5일 환경의 날에 서울 고려대 SK미래관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착한 소비를 실천하기 위한 바이바이 플라스틱 캠페인 출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환경부는 일상에서 불필요한 플라스틱 소비는 줄이고 착한 소비를 실천하기 위한 바이바이 플라스틱 10가지 습관을 제안했습니다. 10가지 습관은 포장이 많은 제품 사지 않기, 불필요한 비닐 쓰지 않기, 배달 주문할 때 안 쓰는 플라스틱 받지 않기, 물티슈와 플라스틱 빨대 사용 줄이기, 장바구니 이용하기,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품 사용하기, 중고 제품과 재활용 제품 이용하기, 신선식품 주문 시 다회용 보냉백 사용하기, 포장 없는 리필 가게 이용하기, 내가 쓴 제품은 분리배출까지 책임지기 등입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플라스틱과 작별 인사를 해야 할 때라며 이번 행사에서 제안한 10가지 습관이 환경을 지키는 새로운 문화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포장과 플라스틱 관련 업계에서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정말 플라스틱과 작별 인사를 해야만 하는가, 포장과 플라스틱을 너무 죄악시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환경 문제는 어느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닌 지구 공동체, 전 세계적인 문제임과 동시에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지난 5월 20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점차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와 해양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등 기존 선언 내용을 재확인하고 2035년까지 2000년 대비 50% 이상 감축하는 목표가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2040년까지 추가적인 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오염 제로라는 새로운 목표도 제시됐습니다. 기후변화와 태평양 쓰레기섬, 미세 플라스틱 등은 우리 생활과 생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만 우리 패키징 산업은 점차 더 많은 환경 관련 규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블리스터 포장은 건전지, 칫솔 등에 많이 사용되는 포장으로 플라스틱 시트를 성형한 부분에 제품을 담은 후 종이나 플라스틱 필름, 알루미늄 포일로 덮어 주변부를 접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블리스터 포장은 소비자가 내용물인 제품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디스플레이 효과는 좋지만 과대 포장에 대한 우려, 개봉의 어려움 등이 지적되는 포장 방법입니다. 국내 대형마트에서 구입한 칫솔 4개의 블리스터 포장 제품인데요. 불필요한 면적이 눈에 띕니다. 지난해 가을 일본 도쿄팩에서는 종이로 만든 칫솔용 블리스터팩이 화제가 됐습니다. 플라스틱을 없앤 종이 포장과 컴팩트한 사이즈로 참관객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국내 칫솔 블리스터 포장의 변화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전국 카페와 음식점 등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전면 금지한 이후 종이 빨대 도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이 빨대가 플라스틱 빨대를 대체할 만큼 친환경적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종이 빨대는 100% 종이로만 만들 수 없습니다. 종이 빨대 역시 내수성을 위해 코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플라스틱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들은 종이 빨대 특유의 냄새로 인해 음료 맛이 떨어진다며 사용을 꺼리기도 하는데요. 일부 친환경성에 대한 의문까지 더해지면서 종이 빨대 사용에 어떠한 변화가 생길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패키징 업계 소식입니다. 사단법인 한국포장학회가 지난 5월 24일 힐튼 가든인 서울 강남에서 전임회장단 초청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학회는 신동수 초대회장을 비롯한 전임회장단 10여 명을 초대해 포장학회 창립에서부터 현재 또한 내년 30주년 행사까지 내실 있는 학회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동소 초대 회장은 한국포장학회가 내년에 창립 30주년을 맞이한다. 그간 학회 운영을 맡은 회장과 임원, 회원 여러분의 열정적인 학회 활동으로 인해 괄목할 성장을 했다며 학회 학술활동과 학회지 발간 등을 통해 우리나라 포장산업의 학술 신장을 위해 더욱 정진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다양한 이종산업의 결정체인 패키징 산업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패키징 기업 소개 코너입니다. 미래, 지구환경 보호를 목표로 친환경 종이 테이프를 제조하는 KWC입니다. KWC는 1990년 경원화성으로 시작한 이래 30년 이상 국내 수축 라벨 시장의 선두 자리를 지켜오고 있는 기업으로 현재 파주 1공장에서는 페트, OPS, PP 등 각종 수축 라벨, 연포장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2021년 ESG 경영을 위해 천안 공장을 설립하고 사명을 KWC로 변경했습니다. 천안 공장에서는 친환경 종이 테이프, 종이 용기 등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ESG 경영 등으로 온라인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종이 테이프 사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환경 친화적이지 못한 종이 테이프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친환경을 가장한 그린워싱이 많은 종이 테이프 시장에서 환경 표지 인증을 받은 진짜 친환경 종이 테이프를 개발해 생산하고 있는 KWC의 행보가 돋보입니다. KWC에 관한 자세한 정보와 자료는 올 패키징몰과 패키징 플랫폼 올 패키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패키징 관련 교육 안내입니다. 친환경 시대로의 전환과 ESG 경영 강화로 친환경 포장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올 패키징에서는 6월 30일 포장재 제조기업의 녹색기술 인증 필요성, 신청법과 관련한 교육, 또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중요성, 포장기업의 특허권의 필요성과 특허 신청법에 관한 교육을 진행합니다. 포장기업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패키징 플랫폼 올 패키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포장재는 제품과 직접 접촉하는 1차 포장재이기 때문에 다양한 기술과 지식이 필요한 포장 분야입니다. 이에 올 패키징은 7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에 걸쳐 연포장 교육을 실시합니다. 2022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하는 연포장 교육은 플라스틱 재료의 이해, 연포장재 관련 인쇄, 가공, 품질 관련 현황, 연포장재 설계, 연포장재 제조업체 견학 등 실무적인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패키징 플랫폼 올 패키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장 관련 국가기술 자격은 포장산업기사, 포장기사, 포장기술사의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최근 들어 포장 관련 국가기술 자격 취득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지난 5월 포장기사 1차 필기시험이 진행됐고 많은 분들이 합격했습니다. 이에 올 패키징에서는 포장기사 2차 실기 대비 교육을 지난 6월 10일에 진행했습니다. 2차 실기 시험은 주관식 문제로 패키징 분야가 광범위해 시험 대비가 쉽지 않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이한영 올 패키징 대표이사는 교육생들의 최종 합격을 기원하며 패키징 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포장인들이 국가기술 자격인 포장기사 자격을 취득해 패키징을 보다 더 이해하고 패키징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포장기사, 포장기술사 등 국가 자격 시험은 1년에 단 한 번 치러지며 관련 시험 정보 및 자료 등은 패키징 플랫폼 올 패키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패키징 관련 다양한 이슈, 문제 등을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위클리 이슈는 플라스틱 포장과 종이 포장입니다. 플라스틱은 열이나 압력을 가하면 쉽게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볍고 튼튼해 금속, 유리, 나무를 대신하는 만능 소재로 여겨져 다양한 생활용품, 의류, 가전제품, 자동차, 건축자재 등 우리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을 기적의 소재 또는 20세기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라 부르기도 했는데 21세기 들어 최악의 애물단지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탈플라스틱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종이 포장으로 친환경은 무조건 종이 포장이라는 인식이 생길 정도입니다.
국내외에서 종이 포장으로의 전환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종이 포장이 플라스틱을 100%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종이 포장으로 플라스틱을 적게 사용할 수는 있지만 플라스틱 자체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환경오염에 더해 기후변화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그로 인해 탄소 중립이라는 새로운 과제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탄소 중립 측면에서 플라스틱 포장과 종이 포장 가운데 어떤 것이 더 탄소 중립적일까요? 또한 플라스틱 포장이 종이 포장으로 대체됐을 때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종이의 원료인 나무를 얼마만큼 소비해야 할지도 걱정해야 합니다. 줄어드는 산림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역시 기후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를 염두에 두고 플라스틱 포장과 종이 포장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을 고민해 볼 시점입니다. 이번 주 패키징 브리핑에서는 환경 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패키징 산업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친환경 포장 개발에 힘을 쏟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 패키징 TV가 지난 4월 20일 개국 이후 매주 방송되고 있는데요. 포장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나 패키징을 사랑하는 분들의 많은 구독은 올 패키징 TV가 발전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포장을 통하여 포장과 함께 포장을 위한 올 패키징 TV의 6월 세 번째 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